그래서 전에도 이제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도 그런데요. 그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삶을 살려면 처음에 정말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정말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포스닥이라든가 젊은 과학자들은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삼성 종기원이라고 종합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IT 관련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 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좋은 띵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가면은 사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포스트닥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조교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급여가 그렇게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러다가 뭐 한국은 뭐 그 다음에 뭐 승진을 해도 뭐 연봉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요. 뭐 그냥 똑같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대학이라든가 혹은 뭐 외국의 그런 대학들은 뭐 이제 자기 랩을 갖게 되는 그런 교수의 포지션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프로모션에 더 가까운 거긴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급여가 어, 정말 많이 올라가죠.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의 제가 아는 사람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연봉 보통 다 한 경제학과 교수가 괜찮은 대학의 교수들이 2억 밑으로 받는 교수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 테뉴어 받고 그러면 이제 연봉이 2억 이상이 되죠. 대학 교수가요. 뭐 이런 예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이야기로 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 디시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이죠, 퇴직. 지금 우리가 디퍼드 컴pensation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이제 디퍼드 컴pensation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 이제 정년 퇴직은 아니고 이제 은퇴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18장에서 efficiency wage와 관련해서 우리가 리타이어먼트 얘기를 사실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디퍼드 컴pensation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젊었을 때 조금 적게 주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것의 차이를 보상해 주는 방식의 디퍼드 컴pensation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바로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근로자들의 은퇴 시점을 교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봤던 셔킹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넷픽스의 문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퍼드 컴pensation을 도입할 수 있어요. 이런 페이 스트럭처를 고안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디퍼드 컴pensation을 도입을 하게 되면 비교적 긴 고용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로자들의 은퇴, retirement 의사결정을 은퇴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성만큼 급여를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소득은 자신의 생산성과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즈니스 컨디션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되면 뭐 이제 회사를 키울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아주 단순한 예는 그냥 1인 자영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자신의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것이고요. 그 자신의 생산성이 바로 자신의 임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더 행복해지는 시점이 되면 그 노동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가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게 되면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고통스러운 시점이 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은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인 자영업자의 경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디퍼드 컴펀세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자신이 받지 못했던 급여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디퍼드 컴펀세이션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을 1년, 2년 더 하는 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건 사실 조금 또 다른 인센티브의 문제가 섞여 있어서 여기에서 그냥 제가 임금 피크제가 그냥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장치를 조금 도입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정년을 60세에서 딱 끊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60세에 받는 급여를 제가 1년 더 일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제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만약에 서울여대에 있게 된다면 65세까지 일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그렇고 최근에 정년퇴직을 하신 이봉호 교수님께서 이제 올해 초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이봉호 교수님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65세에서 강의를 하는 것과 66세에서 강의를 하는 것과 차이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것도 갑자기 뭐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다든가 건강이 뭐 급격히 나빠지는 일이 없는 한은 65세든 66세든 생산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일의 차이가 혹은 강의의 퀄러티의 차이가 연구의 퀄러티의 차이가 막 급격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1년 더 일을 하고 급여를 상당히 높은 급여를 제가 정년퇴직할 때쯤 되면은 저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겠죠. 그 정도의 급여를 1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인센티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세에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60세의 높은 급여를 1년 더 받을 수 있다면 1년 더 일하고 싶은 것이 근로자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 시점에 가서는 최근에 60세에 해당하는 분들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피지컬 어빌리티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남자든 여자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1년 더 일하는 것에 제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년을 연장을 하고 임금을 조금 낮추는 형태의 이제 고용 계약이 그런 것을 조금 가미한 것이 이제 임금 피크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정도 그런 어떤 인센티브 문제가 조금 들어가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되게 민감한 사안이 제가 말씀드리기에 또 이건 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 두 번, 세 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얘기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